안녕하세요. 시기월드의 은혜아싸입니다. 여러분 요즘 질동하고 계시나요? 이런 시국이 시국인지라 또 활동량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집에서 배달 음식 많이 드시죠? 이러면서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다른 콘텐츠에선 불코락스나 메이킹 큐가 정답은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진짜 먹으면 안 되는 약이냐고 종종 물어보시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자 했던 바는요. 그런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극이 적은 변비약을 우선 먼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려던 거였습니다. 그런 자극성 하재가 정답이 아닌 분들도 분명 계시죠. 하지만 그런 제품을 꼭 드셔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자극성 하재 제품군을 드셔야 하는 분들, 그리고 또 변비약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오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렛츠 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먼저 이 변비가 무엇이냐부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흔히 생각하시는 게 1일 1동 못하면 변비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여기 보여지는 자가 진단표에서 2가지 이상을 만족하고 또 변에 묽은 느낌이 거의 없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변비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하루에 한 번 응가를 못하면 변비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별표. 여러분이 약국에 오셔서 구입할 수 있는 변비약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첫 번째 팽창성 하재, 그리고 삼투성 하재, 마지막 자극성 하재, 이렇게 3가지입니다. 우선 팽창성 변비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불용성 섬유소, 그것을 이용해서 장내 내용물의 수분을 흡수시켜서 변을 이렇게 좀 뚱뚱하게 부피를 증가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쉽게 해드려 볼게요. 여기 보이시면 이게 일종의 섬유소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물을 부으면 오! 커지잖아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쉬워요. 이렇게 부피가 커진 내용물이 장을 자극하게 되면서 배변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약간 응가의 부피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삼투성 하재, 이거는 삼투작용을 이용해서 결장이나 직장 내에서 수분을 끌어들여요. 그렇게 해서 변의 부피를 늘리게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변에 약간 물을 가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는 거죠. 이런 변비약은 변이 수분이 부족할 경우, 그럴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할 자극성 하재예요. 이거는 대장에 자극을 주면서 변의 배출을 도와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응가를 나오게 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겉에서 주물주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가만히 잠을 자고 있던 대장을 깨워준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장을 계속 움직이게 하면서 변을 밀어내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런 자극성 하재도 복용법만 잘 따라서 드신다면 이게 가장 확실한 배변 방법이긴 하죠. 이러한 자극성 하재에는 우선 첫 번째 유명한 거 둘코락스, 그 다음 메이킨, 그리고 하나 더 비코그린 제품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제품 중에 둘코락스, 메이킨은 광고 정말 많이 하잖아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제품 변비 비켜! 비코그린, 이 광고 아시는 분 있을까요? 나만 아나? 있죠? 들어와, 우리 같은 세대잖아요. 이 제품도 예전에 공부왕 찐천재 그 홍진경님, 그분이 광고하셨던 제품이어서 뭔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찾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약사님, 변비약은 먹으면 장 기능이 떨어진다는데요. 이거 계속 먹어도 되나요? 이 얘기의 반은 사실, 또 반은 거짓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장에 자극을 줘서 응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성분인 건 맞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장의 운동을 방해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장기 복용을 하며 너무 약에 의존하진 않는다면 장이 제대로 움직이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렁이도 건드리면 꿈틀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멈춰있는 장에 자극을 줘서 이 신체 리듬, 장의 운동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다른 약을 계속 드시고 또 민간요법으로 수도 없이 노력을 하는데도 응가가 잘 해결이 되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런 자극성 하재 제품들을 섭취를 해서요. 오히려 좀 시원하게 응가를 제거해주고 장의 운동을 한 번쯤은 자극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2번째 질문. 약사님, 제가 이거 변비약을 계속 먹어봤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게 내성이요. 계속 먹다가 보면 나중에 효과도 없으면 어떡하죠? 네, 여러분, 이 또한 거짓입니다.
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식사량 굉장히 적은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자극성 하재는요, 몸 안에 쌓여있는 그런 오래된 변을 배출하게끔 해주기 때문에 몸 안에 쌓인 변이 대부분 배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드시는 음식량이 충분하지가 않다면 더 이상 얘를 먹어도 내보낼 응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대부분 이런 분들은 약에 대한 내성이 아니라요, 드시는 음식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질문. 친구가 변비약 먹고 저 세상 구경했다는데 배가 그렇게 아팠대요. 이거 진짜 먹으면 복통은 각오하고 먹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런 분들, 친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물어보세요. 혹시 내가 이 정해진 복용량만큼만 먹었는지, 그 이상을 드시진 않았는지, 아니면 얘를 음료수나 우유, 커피와 같은 다른 음료랑 드시진 않았는지, 혹은 빈속이 아니라 밥 먹은 다음 식후 즉시 드시진 않았나요? 이 변비약이라는 건 장에서 작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는 녹지 않고 장에서만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코팅을 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런데 주스나 우유와 같은 물이 아닌 다른 음료수와 드시거나 위에 음식이 많은 상태, 그러니까 식후 즉시 이렇게 산이 많은 상태에서 변비약을 드시게 되면 위에서 약의 코팅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작용해야 되는 아랫배가 아닌 여기서 약의 작용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복통이 생길 수도 있죠. 또 뻔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모든 의약품은 용법, 용량, 복용법을 꼭 잘 지켜서 맞는 타이밍에 복용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약사님들이 상담을 해드리는 거니까 꼭 복약 지도를 잘 따라주세요. 제발. 이렇게 올바르게 알고 자극성 하재를 복용하신다면 효과적으로 변비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자극성 하재를 먹으면 좋을까요? 여기 보이는 조건에 속하는 분이시라면 자극성 하재를 적절하게 올바르게 복용을 하셔서 오히려 변비를 해결하시고 또 건강을 되찾은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쯤은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평상시 앓고 있는 질환 때문에 약을 복용할 시에도 변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환 때문에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 약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다른 약으로 바꾸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꼭 의사 선생님 혹은 약사님께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세 가지 제품을 한번 직접 언박싱해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성분의 차이는 조금씩 다 달라요. 구성이 다 다른데 주성분 비사코딜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사코딜은요, 장내의 조절 부위를 자극을 해서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핵심 성분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가운데 둘코락스요. 얘는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코그린 S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메이킹큐는 네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순서가 되겠네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게 성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어떤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리고 본인에게 필요한 성분과 구성인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둘코락스는 한 가지의 자극성 하재, 그리고 한 가지의 변연하제, 그러니까 응가를 좀 부드럽게 해준다는 그런 성분이 복합되어 있고요. 비코그린은 두 가지의 자극성 하재, 또 한 가지 변연하제. 이 비코그린이 두 가지 자극성 하재가 들어가 있고 둘코락스보다는 함량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얘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응가를 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 있던 세노사이드 칼슘이요. 그거는 생약 추출 성분이에요. 천연에서 유래한 성분이기 때문에 드셔도 안전합니다. 마지막 메이킹큐는 두 가지의 자극성 하재, 그리고 한 가지의 변연하제, 또 마지막으로 특이한 점은 UDCA, 담즙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UDCA가 들어있다는 게 특이한 점인데요. 보통은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노인분들에게 도움을 좀 더 줄 수 있는 적합한 성분일 것 같아요. 이 제품 복용량 그리고 방법은요, 둘코락스가 성인 한두 알, 그리고 비코그린 메이킹큐는 동일하게 하루 3알까지는 복용이 가능하십니다. 방금 설명드린 제품 모두 효과를 보려면 한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 전에 드시는 거를 추천. 파이팅! 알약 크기를 직접 까서 비교를 해볼게요. 약국에서 약을 사셔도 알약 크기를 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 둘코락스가 가장 크고요. 얘랑 얘는 색깔이 거의 비슷한데 색 크기도 비코그린이
가장 작네요. 이게 알약이 커질수록 성분 함량도 높고 또 부영물이 많이 포함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민감하신 분들 아니면 또 알약을 잘 못 삼키는 그런 분들은 알약 크기도 제 영상에 도움을 받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아무래도 둘코락스가 광고에서 가장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가장 많이 찾긴 하시거든요. 제대로 복용을 했음에도 또 의외로 효과를 못 보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이거는 여기 들어있는 성분이 본인과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극성 하재가 한 가지 더 포함된 비코그린이나 메이킹 큐로 변경해서 드셔보시면 또 좋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셋 중에 뭘 먹어야 되느냐,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광고에 혹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극성 하재가 꼭 필요한 상황이신 분들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좋으면서도 강력한 이런 자극성 하재가 좀 더 들어있는 비코그린으로 드셔보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변비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묵은 체증이 뭔가 묵은 이 숙변까지 싹 내려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참 많은 변비 환자들이 말 못할 고민을 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변비가 찾아오기도 해요. 또 마지막으로 변비를 해결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약이 아니에요. 생활 습관. 자극성 하재로 이런 변비 탈출에 도움을 받으셨다면 평상시에 이걸 늘 먹을 수는 없잖아요.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서 물도 좀 많이 드시고 야채, 식이섬유, 유산균을 쭉 복용해 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극성 하재를 복용해야만 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용법, 용량을 숙지하시고 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복용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채널 시기월드의 의니학스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